피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결.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조일기고요. 자, 지금 국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지금 신민준 선수는 하나, 바꿔치기는 말이 안 된다. 네. 여기를 막자. 지금 다섯, 이었어요. 여섯, 여기 이으면 일곱, 여덟. 그러니까 수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흙도 굉장히 찜찜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가 지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수가 된다고 보면은 단수 치고 나가도 또 여기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 흙과 여기 흙을 어떻게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길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겠죠. 그렇죠. 지금 그냥 뭐 맞아요. 귀를 살고 중앙을 버리는 거는 네. 그냥 셋, 어떻게 넷, 보면은 다섯, 그렇게 둘 뿐이지 승부가 사실상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수순이 되어서 두는 게 아니라 이것 네. 말고는 승부가 안 됩니다. 지금. 김채영 선수는 지금 100 잡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저도 100이 이렇게 해서 타개를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그림이 잘 안 보여서요. 네. 일단은 한 선수 두겠지만은 좀 안 보일 것 같아요, 마지막.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다섯, 사실 흙도 여섯, 굉장히 딸리긴 일곱, 하지만 여덟. 뭔가 찾아내야 되는 백은 더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미는 것과 뭐 이곳으로 미는 거는 100% 선수이지만 이쪽 돌은 선수가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선수를 하자니 흙돌이 여기가 하나 채워졌기 때문에 네. 백이 꼭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여기 미는 것 정도밖에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단수 치고 가만히 있기만 맞아요. 하더라도 하나, 이 돌이 뭐 바로 잡히는 수는 없거든요, 셋. 지금. 넷, 다섯, 만약에 여섯, 그쪽으로 일곱, 나가는 수단을 여덟. 부릴 수 없다면 뭐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만약에 돌아와서 뭔가 산다고 해도 네. 이거는 상변 쪽에 다 흙이 집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네. 바둑은 백이 불리합니다. 그렇군요. 계속 뭔가를 해봐야겠네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지금은 흔히 말하는 묘수를 찾지 못하면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승부는 뭐 사실상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아요. 뭔가 어느 정도 뭐 타협이 된다고 해도 네. 어느 쪽에 크게 유리하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예 넷, 지금 꽉 막으려는 것 다섯. 같은데요. 여섯, 아, 일곱. 여기를 밀고 나가도 이곳이 선수라고 해도 붙이고 이거는 결국은 뭐 백돌이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백은 장문 같은 느낌의 돌이 돼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여길 뛰고 이런 데를 늘어서 막아갖고 마지막. 이게 다 하나, 선수가 되면은 둘, 이 정도면 원래 셋, 모양이 괜찮다고 봐야 넷, 되거든요. 근데 이래도 다섯, 나갈 때 여섯, 그냥 중앙으로 끊으면은 여덟. 그 다음 수가 아홉. 없어요. 일단 그물을 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일단 여기 늘어서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행은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활용은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뭔가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고 늘어서 대충 상변과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 이건 뭐 둘, 대충 산 거 셋, 아니냐. 넷, 백은 이런 식으로 다섯, 일단은 여섯, 둬야 할 것 일곱, 같습니다. 확실히 여덟. 사는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저도 앞으로 리그 해설할 때 선수들 좀 칭찬을 많이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혹시 또 이 남자 리그 선수들이 또 인터뷰에서
굉장히 서운했다 이렇게 네.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늘어서 어떤가요? 김채영 선수 보기에도 지금으로선 100의 최선의 타겟 수단이 이 정도라고 보시나요? 100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고요. 근데 저 부분이 다 선수로 들어도 100이 타겟을 잘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찾아내야 되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뭐 실시간 여섯. 스코어의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흑이 유리하다. 조금 전에 그려봤던 그 모양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연 선수가 네. 마지막 초읽기여서 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사실 끊어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뭐 대마가 걸려서 다른데 팩감 쓰기는 어렵고 여기를 잇는다면은 마지막 이곳을 나가놓으면은 백이 둘, 뭐 대책이 없거든요. 셋. 이거는 넷, 다섯, 여섯. 끊어가네요 지금. 오늘 나연 선수가 그래도 선택의 순간에서 좀 공격적으로 네.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중앙 끊어간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그런 수를 줄 때마다요. 꼭 두고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엄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 남자 선수들에 맞습니다. 비해서 여자 하나, 선수들은 둘, 엄살이 거의 없는 것 넷. 같아요. 다섯, 어떻게 여섯, 일곱, 누구 좀 이렇게 여덟. 여자 말하기가 근데 좀 어렵겠네요. 좀 여자 기사들은 좀 어떤가요? 뭐 대국할 때. 여자 기사들 중에서도 엄살이 있는 선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도 그런 선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저도 두면서 엄살은 별로 안 피우는 것 같은데 대신에 실수하면은 좀 자책 같은 거는 마음껏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뭐 혼잣말을 하나요? 아니면 저는 계속 중얼거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두거든요. 네. 자책하면 또 왕년에 한획을 그으셨던 여기 셋. 송태곤 해설위원인데 다섯, 여섯. 사실 저도 지금 이거를 일곱, 질문하면서 여덟, 이거 말하면 분명히 아홉. 최혜진 캐스터가 나한테 다시 부메랑이 날아올 텐데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글쎄요 지금 여기를 밀었는데 이으면은 뭐가 있나요? 여기를 밀어도 이건 언제든지 그냥 뒤로 끊으면 되거든요 지금. 지금 손이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뭐 선수가 된다고 해도 네. 흙이 젖혀서 하나, 잡는 것과 여기 둘, 끊어서 잡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넷, 대책이 다섯, 없어 보이는데요. 여섯. 이었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거의 승부가 나지 않았을까. 이제는 타협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산다고 해도 네. 뭐 이런 데가 다 지금 떨어져 나가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선수가 돼서 네. 뭐 상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혹시라도 살았다. 그래도 우상귀부터 이어진 우변, 중앙에 이 집이 워낙 크고 잘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안 돼요. 둘, 좌측에 있는 백집으로도 안 되고요. 네, 안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길 나가면 백은 일단은 다 잡혔는데요. 여길 이어도 네. 중앙 쪽을 끊으면 이 넉점이 잡히기 때문에 뭐 막을 수도 없고요. 끊는 순간 잡히고.
흑도 자충은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는데 백이 되는 게 없네요. 네, 이거는 백이 이 돌을 흑돌을 잡을 수 있다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셋, 대책이 안 보입니다. 지금 신민준 선수가 빠르게 두는 거는 네. 일종의 좀 승부 호흡, 그러니까 어차피 정수대로 진행이 되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빠르게 착점해서 상대로 하여금 좀 실수를 유발해 네. 보겠다. 지금 그런 수법이에요. 스코어가 바뀌었어요. 8대2입니다. 오늘 나연 선수가 평소 스타일답지 않게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둬서 지금 공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손이 나가고 있지만 특별한 수단이 보이진 않아요. 지금 나연 선수는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기 지금 끊으면은 네. 다 잡혔는데 왜 이렇게 상대가 둘까? 그 다음에 백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마지막. 아니요, 하나. 전혀 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 생각은 뭐 여기는 지금 뭐 다 잡혔지만 이곳은 다 잡혔지만 그래도 흑도 당장은 뭐 연결 못하는 거 아니냐. 여기를 뭐 끊으면 이런 식으로 빈생각으로 해서 잡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설령 잡는다고 해도 마지막. 깔끔히 잡히지도 하나, 않네요. 여기를 뭐 둘, 찌르고 셋, 찌르고 넷,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되면은 뭐 이런 여섯. 식으로 차단이 가능한데 네. 사실 이래도 여기 딱 둘레 6점 잡는 거예요. 12집, 15집 잡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개가가 맞춰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추민준 선수가 해보고는 있어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국을 하고 있는데 자기 팀 선수가 끝이 났어요. 그럼 결과를 어떻게 아나요? 아니면 모르나요? 저는 보통 조혜연 사부님이랑 같이 들어갈 맞아요. 때가 가장 많았는데요. 둘, 셋, 넷,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번에는 여섯, 뭔가 일곱. 끝나면은 느낌이 왔어요. 누가 네. 이겼는지. 아, 복귀를 할 때 이렇게 그래도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어떤지 막 이런 거를 네. 막 파악하려고 이제 귀를 기울이는데 혜연 언니가 뭔가 힘차게 복귀를 열심히 주도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안심이 되고 아. 이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궁금하긴 하죠. 아무래도 팀전이고 또 중요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귀가 기울여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남자 리그 보면은 뭐 자주 나오는 모습은 아니지만 장고 바둑 두는 선수들이 속기 대국을 유심히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마지막. 있거든요. 하나, 가서 보는 경우 많죠. 네. 여자 리그 때도 그런 적이 있나요? 뭐 장구 두는 선수가 뭐 좀 너무 궁금해서라든지 뭐 속기대국 아니면은 뭐 잠시 뭐 물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속기대국을 좀 옆에서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나요? 뭐 물을 떠오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래도 남의 바둑을 그러니까 대국 중에 남의 바둑을 보러 간다는 거는 약간 마지막. 상대한테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셋. 있어서 넷, 개인적으로는 다섯, 좀 꺼려지는 여섯,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심윤 선수가 여기까지 일단 넘어가면서 뭐 최대한 집으로 득을 보고 여기를 잡아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막을 때 이곳을 늘면은 흑도 살긴 살았어요. 네. 계속 차단하면은 수상전이 되게 한참 부족합니다. 이거는
결국 차단은 할 수 없고요. 네, 여길 늘면은 네. 백도 살고 흑도 살고 이렇게 타협이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백이 상변을 깨고 연결은 성공했지만 우변부터 중앙까지가 다 잡혔기 때문에 손실이 워낙 큽니다. 실시간 스코어가 지금의 맞아요. 국면을 딱 하나,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셋, 넷, 다섯. 나연 선수는 상변 쪽을 둬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 연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연 선수는 바둑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흔들기인가요? 네, 지금 우아기 모양은 네. 저곳을 들어가서 조금 압박을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흑의 경우는 이런 곳을 이제 붙이고 나온다든지 해서 만약에 찝어서 두면은 그러니까 귀를 버리고 진행을 하는 바둑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연 선수의 지금 이 구자는 바꿔치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호구를 먼저 쳐놨다 이런 의미로 해서 여기도나 사활에는 큰 문제가 네. 없는 모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활만 문제 없으면 사실상 끝났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만 별탈이 없다면 백도 더 이상 해볼 데는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아기가 네. 워낙 지금 단단하게 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도를 넷, 잡으러 갈 수는 없거든요. 여섯. 이제 리그를 하다 보면은 사실 각 팀의 감독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선수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상대 팀에서 혹시 누구 피하고 싶은 선수가 있냐, 아니면은 두고 싶은 선수가 있냐, 이런 걸 좀 물어봐서 있다고 하면은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오더에 뭔가 맞춰 보려고 하거든요. 네. 포스코 캠텍의 여자 리그 이영신 감독은 어땠나요? 어떤 식으로 오더를 좀 떴나요? 선수들에게 좀 물어봤나요? 처음에는 많이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감독님 생각대로 오더를 쭉 내셨고요. 이번에 챔피언 결정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워낙 동생이랑 두개 싫어하니까 네. 안 붙여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팀에 가장 좋은 오더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일부러 붙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오더를 제대로 맞춘 거네요, 그러면. 네, 굉장히 냉정하신 감독님 같습니다. 사실 시청자의 입장이나 저희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도 자매 대결은 굉장히 좋은 볼거리거든요. 대국을 하는 당사자들은 조금 힘든가요? 네, 이번 시즌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동생이랑 두면 어떠냐는 질문이었는데 네. 네, 늘 같은 대답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껄끄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끝나고 같이 집에 가야 될 텐데 조금 어색하겠죠. 네. 네. 혹시 대국을 하고 나서 따로 집에 들어간 적도 있나요? 같이 집에 가지 않고. 마지막 하나, 시합이 둘, 끝나면은 셋, 늘 따로 들어갔고요. 다섯. 네, 동생이 팀이랑 한참 있다 오거나 네.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대국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와서 두는 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같이 와서 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3곡을 줄 때는 따로 왔어요. 네. 이게 형제 기사들끼리 둬도 참 이게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안영준, 안성준이 형제 기사가 KB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맞죠. 제가 진짜 그때 둘, 참 너무 셋, 웃겼던 장면이 넷, 기원에서 두 선수가 다섯,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섯, 근데 서로 다른 일곱, 방에서 여덟, 그러니까 형은 동생을 바둑을 놔보고 있고 동생은 형의 바둑을 놔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동료 기사들이 쟤네 뭐 하냐고 올 때도 따로 오고 갈 때도 따로 네. 가고. 네. 참 자매 뭐 형제 대결 둘 때 대국 두는 당사자들도 그렇겠지만 부모님도 좀 누구를 응원해야 되는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했나요? 뭐 일단은 부모님께서도 저희 자매끼리 이제 대결이 성사가 되면은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한 명이 이기면은 또 한 명은 진다는 거니까 붙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게 되더라도 그냥 똑같이 다 응원하고 누구를 이렇게 더 응원하거나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 일단은 결승전에서 둘,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기분이 네. 굉장히 네. 다섯, 좋으시지 여섯, 않았을까. 일곱, 여덟, 지금 신민재 선수는 그래도 고하기를 압박하면서 여기를 이제 선수로 맞고 네. 또 완벽하게 살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좌하기를 압박하면서 여기 모양을 확실하게 만들고 하변 쪽 집을 차지하고 최대한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계산을 해주세요.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10, 20, 30, 40, 40, 한 50집 정도가 나요. 마지막 56, 하나, 60. 그러니까 둘, 흡집이 한 셋, 65이 좀 넷, 강해요. 중앙 네. 쪽 이제 두 텅을 빼고. 여섯, 근데 일곱, 일단은 100집은 확실하게 경계선을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10, 20, 30, 35, 40이 좀 약하고요. 쉬운 5? 쉬운 5 정도? 그러니까 의외로 큰 차이는 아니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신민재 선수가 뭐 돌을 뭐 바로 걷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 생각보다는 차이가 별로 안 네.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둑이 확실히 네. 흙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송태곤 해설위원의 하나, 개가에 동의하시나요? 음, 지금 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 자신 있어요. 네.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근데 백이 이기는 일은 그래도 없을 것 같은 바둑인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많은 부분이 정리돼 있죠. 보통 이제 대국이 역전이 될 때는 뭔가 엷은 돌이 있다든지 네. 뭐 좀 뭐 어디 뭐 패 모양 같은 게 하나 남아 있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렇죠. 역전이 될 때가 많은데 지금의 흑돌은 굉장히 지금 두텁게 처리가 돼 있어서 그리고 흙이 두텁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네. 이런 것도 둘 수가 있어요.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전혀 없는 바둑이죠. 그러면 뭐 밀고 붙이고 젖히면 또 이렇게 젖혀서 나갈 조금 더 지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 네. 신민준 선수는 이제 중앙 쪽 여기에서 조금 잘 안 풀린 이후에는 진짜 거의 뭐 한 3초 바둑? 한 3초에 한 수씩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빠르게 두면서 상대의 어떻게 보면 흐름을 좀 무너뜨리려고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분리할 때 나름의 승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의 저 속도는 굉장히 네. 좋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저렇게 둬야 둘, 혹시라도 셋, 변화가 생길 수가 넷,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그냥 여섯, 서로 시간 일곱, 다 쓰면서 뭐 28초씩 다 쓰면서 그렇게 두면은 네. 뭔가 상대가 더 되게 침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불리할 때는 굉장히 속기로 두면서 상대가 조금 기분 나빠할 만한 곳을 잘 찌르고 들어가야 조금 동요가 일어나면서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연 선수는 아마 이곳으로 이제 막아서 여기 한 점을 어느 정도 제압하면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스코어는 계속 8대2.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렇게 계속 안 움직이면은 가끔 이런 해설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기는 하는 거지? CCTV를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9대1이 됐어요. 아.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는 스코어죠. 네, 그렇죠. 자, 이 바둑은 되게 역전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바둑은 네. 최철한 선수와 유민영 선수의 대국이거든요. 최철한 선수가 백, 유민영 선수가 흑. 근데 지금 바둑을 딱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중앙 쪽이 어지럽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 백이 네. 다 잡힌 것 같아요. 여기가. 백이 다 잡혔어요. 근데 저기가 지금 잡혔다면은 아무래도 네. 바둑은 물론 곳곳에 백집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크기가 제법 되거든요. 지금 실시간 스코어는 6대 4. 그러니까 확실하게 승부가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유민영 선수가 유리하다. 그렇네요. 그래도 이 바둑은 비교적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6대 4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네. 좋긴 좋지만 뭐 아직 모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유민영 선수도 정말 힘이 대단한 그런 기사예요. 마지막 하나. 류민영 선수도 뭐 사지명 선수로서 자신의 목 이상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김채영 선수 보기엔 이 바둑 어떤가요? 아직 이 바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마가 죽었으니까 마지막. 집이 지금 확실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다섯, 그래서 여섯. 흙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왜 60밖에 안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 백이 많이 추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김지영 선수에게 어때 보이냐고 물어보려다가 네. 또 구박을 받을 것 같아갖고 안 물어보고 있었는데 일단 뭐 유민현 선수가 우변 쪽을 정리하고 지금 좌변이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 네. 좌변 쪽을 두면서 좀 큰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자, 류민영 선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둑이고요. 신민준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이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종료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일단 뭐 신민준 선수는 복귀가 이제 타계했던 그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은 네. 뭔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봤으니까. 이렇게 타기가 어려울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나연 선수가 공격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네. 판입니다. 오늘은 정말 적극적인 모습의 나연 선수였습니다. 수비 바둑의 대명사 나연 선수지만 공격도 할 때는 또 화끈하게 하네요. 네, 첫 번째 승리는 나연 선수가 거둬주네요. 지금 나연 선수의 세레모니를 보고 김채영 선수가 빵 터졌어요. 귀여운 세레모니를 보여줬던 나연 선수인데요. 네, 이지명, 나연 선수의 승리로 포스코 캠텍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최철환 선수와 류민영 선수의 대국도 서서히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의 경기입니다. 최철환 선수와 류민영 선수의 대국. 자, 이제 이 바둑도 꽤 많이 정리가 된 편인데요. 네, 지금 중앙에서 일단 최찬환 선수가 뭔가 수를 내려고 몇 수 진행을 했어요. 몇 수 네. 진행을 했는데 여기 단수까지는 선수가 되는데 네. 여기서 뭔가 더 이상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앙에서 수가 없고 흙에 뭐 백도를 다 놓고 따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한 네. 조금 더 지나면은 저 스코어가 조금 변하지 않을까, 좀 더 흙이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도 뭐 할 데가 없으면은 네. 사실 그것도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말 끝나기가 무섭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왠지 아홉. 제가 시키는 것 같았고 좀 미안하네요. 80까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유력하다는 뜻인데요. 네, 지금은 네. 뭐 특별한 사고가 안 나면은 네. 흙이 이겼다. 그리고 저 스코어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80 정도 적당할까요? 네. 지금은 집으로는 뭐 반면 10집 이상 마지막 훨씬 하나, 더 차이가 둘, 나고 네. 중앙도 넷, 특별히 배기흙을 뭐 놓고 따게끔 만드는 수는 지금 일단 최찬환 선수가 수는 최대한 늘려놨어요. 늘려놓긴 했는데 그 다음이 잘 안 보입니다. 흙의 형태가 조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뭔가 좌변이 뭐라도 끊기는 수가 있으면 모를까. 아무리 뭘 해도 결국은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여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안철찬 선수는 글쎄요,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이러고 뭔가 지금 수를 네.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수순이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섯, 여섯, 여기를 늘면은 이런 곳을 둬서 이런 식으로 일단 수를 줄이는 게 모양은 가장 뭐 깔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기가 뭐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해서 흙이 뭐 마지막 지금 바로 수가 만만치가 않아서 저길 바로 둬서 다 따내야 된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몇 번 더 손을 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국 지금 장고대국 셋, 말고 이국과 네. 삼국에서 1승 다섯, 1패로 여섯, 후반전을 맞이한다면은 네. 키브로드 팀이 그래도 전반전은 약간 기분 좋게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장을 잡았으니까 만족스러운 결과죠. 네. 뭐 이 바둑은 지금 부어지고 있는 중앙 쪽이 아니라면 거의 끝이 난다고 봐야겠네요. 네, 딱히 다른 곳에서 뭐 하나, 사건 사고가 날 만한 곳은 없어요. 네. 김채영 선수는 올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정말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다승왕에 MVP에 팀 우승에 다 이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다음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있나요? 올해 제가 처음으로 세계대회 본선에 올라갔어요. 네. 옆에 계신 송태곤 사부님께서도 올라가셨는데, 네,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훨씬 기쁘더라고요. 네. 그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삼성화재배는 이제 여자들이랑 두는 게 아니니까 더 기대가 많이 되고, 네. 네, 좀 올해 마지막 남은 큰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강을 목표로 잡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네. 두 판을 이겨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실력이 없으면 절대 못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하나. 그렇지만 둘, 또 이번에 다른 세계 대회들을 보면은 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변을 일으켜 보고 싶습니다. 네.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저랑 만날까봐 좀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러워지네요. 김재영 선수 꼭 그 더블 엘리미네이션 통과해서 네. 유성에서 대국할 수 아, 있게 네. 되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일단 최철환 선수는 최대한대로 뭐 수를 줄이고는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백예수 같은 경우는 흙이 이곳을 바로 둘 수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단수치고 단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한 번 더 돌을 두고 중앙 쪽을 둬야 되고요. 한 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 백수는 일곱 수가 납니다. 네. 흙의 경우는 지금 백이 이제 여기를 뒀으니까 중앙 쪽을 둬야 되고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한 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 한 수에서 두 수 정도 확실히 여유가 있네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네, 여기서 돌을 거둡니다. 일단 유민영 선수 큰일 해냈습니다. 최철환 선수의 대마를 잡다니요. 대마가 잡히던 장면으로 최철환 선수가 돌을 다시 되돌린 것 같은데요. 류민영 선수 확실히 한 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네. 바둑 내용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흰 바둑만 좀 뒀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전투가 끝이 나면은 의외로 실속이 없거나 그럴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노련미가 좀 쌓이면서 좀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 바둑 내용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찬 선수의 복귀는 일단 중앙이 뭐 잡힌 이후로는 안 되고 네. 중앙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렸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민영 선수는 중앙을 살리면은 흑돌이 두터워지면 우상기 백돌을 잡으러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복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류민영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지명 맞대결에서는 패했지만 상대팀의 주장을 잡아내는 티브로드인데요. 류민영 선수가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1대1의 스코어가 됐네요. 장고대국 류수왕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속기 2국과 3국은 좀 빠르게 승부가 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변상일 선수의 흑번. 일단 좌변의 백이 좀 모양을 펼쳐놓은 상황이고요. 김채영 선수 혹시 변상일 선수하고도 좀 많이 친한 편인가요?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저 변상일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변상일 선수는 아주 조용하고 말수도 없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변상일 선수가 예전에는 좀 말수도 적고 네. 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 보였는데 하나, 요즘 들어서는 성격도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요. 네. 다섯, 또 여섯, 정말 의외로 노래하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예전에 페이스북에 변상일 선수가 강남스타일 부른 게 올라왔었거든요. 직접 올린 건 동영상이요. 아니죠? 네, 도장에서 부른 거를 아. 남이 찍어서 올렸는데 네. 그게 3,000명이 볼 정도로 오. 3,000명은 아니, 조회수가 3,000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바둑계 안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우연찮게 봤는데 네. 진짜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변상일 선수 하면은 네. 그렇게 뭐 그러니까 혼자 뭐 집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도 도장에 공부하는 도장에서 네. 그러니까 혼자 노래 듣다가 갑자기 뭐 노래를 막 불러요. 그 영상이 사실 왜 그런 상황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 선수가 최근에 많이 좀 성격이 변하긴 변했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마 그 피디님이 그 영상 어떻게 구할 수 없는지 굉장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속의 변상일 선수는 찍히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변상일 선수라면 뭐 노래도 당연히 부르지 않을 뿐더러 찍지 말라고 할 것 네. 같은데요. 그 영상을 올린 네. 동료 기사가 이제 영상을 올려도 되냐고 허락까지 받고 올렸다고 그렇게 글은 써 있어요. 그렇게 예, 그렇군요. 본인에게 허락을 맡아서 네. 올립니다. 이렇게 너무 궁금하네요. 변상일 선수 나중에 뭐 포스코 캠텍이 포스트 시즌 정도 올라가 있으면 우승 공약으로 그 약속을 좀 받아내야겠는데요. 뭐 최근에 변상일 선수라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마지막 하나, 자, 스코어가 떴습니다. 52대 48.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여섯, 그런데 이 두 선수의 이 시간 사용은 또 대조적이거든요. 지금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보통은 시간 따라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상 선수가 그러니까 검토실에서 볼 때는 팩이 약간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지금 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시간 차이가 이 정도 나면은 글쎄 오히려 두는 거는 더 흙이 더 편하게 시간이 많은 쪽이 더 편하게 둘 확률이 높습니다. 음. 26분 남아 있는 거는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건데요. 그리고 뭐 스코어 자체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둑은 모르겠는데요.
김채영 선수 뭐 이바둑 본지 지금 워낙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어떤가요? 스코어가 저 정도면 적당할까요? 사실 시합에서 저는 아직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확실히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정말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아직 좌변 쪽에 정리도 많이 안 됐고 네. 아직 둘 공간이 많아서 사실 흑이어도 백이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 확정가는 흙이 많아요. 뭐 우상귀, 우하귀, 좌하귀 일단 귀가 3개고 그리고 변으로도 조금씩 뻗어 나가면서 네. 확정가는 많고 백은 어떻게 보면 좌상귀부터 좌변 일대 일반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양이 혹시라도 다 집이 되는 날에는 그거는 거의 뭐 무조건 백이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 흙이 언젠가는 네. 이곳이나 아니면 뭐 이쪽을 좀 노려야 할 것 같고요. 여기는 이것도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뭐 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흙이 결국 이곳에서 들어오는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하지만 흙은 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게 지금 중앙으로 한 칸 뛰었는데 여기를 지금 선수로만 어떻게 할 수 있다면은 흙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으면은 백도 손을 빼서 또 이제 모양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흙이 좀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은 변상일 선수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변상일 선수도 공부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평소에 늘 인터넷 바둑을 두고 있는 거를 정말 도장에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정도로 네. 한 달 동안 정말 막 몇백 판을 둘 때도 있고요. 많이 두면 네. 정말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뭐 알파고가 몇 판을 한 달에 소화했다 이런 얘기가 한참 돌 때 변상일 선수가 항상 같이 비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이제 목진석 감독이 변상일 선수를 인터넷 바둑을 좀 줄이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아, 그런가요?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뭐 할 수는 없는데 네. 너무 인터넷 바둑을 좀 많이 두는 것 같다. 음, 좀 줄이라고 좀 말을 해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옆에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둑 공부도 좀 골고루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바둑이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네. 뭔가 실험을 해보고 이런 거에는 정말 좋아요. 감각을 키우고. 근데 인터넷 바둑을 계속 두다 보면은 조금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네. 게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속기로만 두다 보니까 수익기를 끝까지 좀 안 하게 되는 버릇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터넷 바둑 두게 되고 속기로 두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쪽이 좀 착각을 하냐 이런 걸로 승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냥 몰라 일단 뭐라도 되겠지 하면서 그냥 손이 먼저 나가는 버릇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많은 바둑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바둑에서는 네. 사실 상대 실수보다도 자기가 잘 둬서 이겨야 되는 바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바둑으로 연습을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네. 좀 적당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프로들이 인터넷 바둑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세팅을 해서 두죠. 그렇죠. 뭐 10초 바둑이나 20초 바둑 네. 보통 20초 정도로 많이 둡니다. 뭐 말이 20초지 정말 금방인데요. 김채영 선수는 평소에 인터넷 바둑 좀 많이 두시는 편인가요? 저는 평소에 인터넷 바둑을 그다지 즐겨두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두면은 실력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지고 나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게 오래 가더라고요. 아, 네. 네. 김채영 선수는 그 사실 기사들끼리는 아이디가 누군지 조금 알기도 하잖아요. 네. 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알고 두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런 걸 잘 이제 그냥 신경 안 쓰고 잘 모르고 두는 편이에요? 인터넷 바둑을 할 때? 보통은 중국 선수들이랑 많이 두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고 두고요. 한국 선수들이랑 둘 때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둡니다. 네. 네. 모르고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는 인터넷 바둑 조금 잘 못 두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둘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아이디한테 그러니까 중국 아이디인데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굉장히 성적이 좋았는데 후배인 이영구 선수가 형, 걔 누군데 왜 이렇게 잘 이겨?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상대 네. 이름을 듣자마자 그때 이후로 제가 연전연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지 하면서 그냥 막 두다가 네. 이름을 알게 되니까 좀 잘 못 두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의식하게 되는 네. 부분이 있죠. 일단 변상일 선수가 좌변 쪽을 중앙을 네. 지금 뭐 연결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 좌변 쪽을 네. 들어가서 저곳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바둑은 뭐 스코어 자체도 워낙 작은 차이고요. 아직은 뭐 이 바둑 좀 멀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김채영 선수 오늘 중계석에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우선은 오늘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재미있었고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네. 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네.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송태곤 해설위원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청자 1일 MC로 김채영 3단이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 자리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지금 선수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활약을 하는 것도 또 기대가 돼요. 남자리그, 또 KB리그로 올라오는 모습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네. 꿈인데요. 네. 그런 날이 저도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1일 MC로 또 1일 해설위원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세계대회에서 올해 또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일 MC 김채영 선수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강동윤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